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헬라스 베로나 대 토리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로나가 피오렌티나를 상대로는 역습으로 효율을 살렸다. 다만 토리노의 중원 전력과 단단함을 생각하면 공격이 단순하게 개인 기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은 베로나가 타격을 유효하게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실제로 2020년 이후로는 토리노를 상대로 멀티 득점을 기록한 적이 없다. 토리노도 중원에서 공이 안 도는 상황이 고민. 이번 매치에서는 이선 핵심 블라시치도 없어 측면을 경유한 단순한 공세에 의존해야 한다. 자파타의 한 방이 있지만 자파타도 나이가 많아서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 토리노도 최근 5경기에서 베로나를 상대로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2골 이상을 기록한 적은 없다. 승무패로 접근한다면 토리노의 신승이나 무승부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 토리노가 베로나를 상대로 강했다고 한들 측면의 기대는 공격이나 자파타의 기복으로 인해서 베로나를 상대로도 공격력을 확실하게 투사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다름슈타트 대 호펜하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꽤 용감하게 맞불양상으로 가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체급이 딸리는 팀의 특성상 이 양상에서 다름슈타트가 지고 있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큰 편. 그나마 사르케를 향한 직선적인 플레이가 호펜하임의 약점을 공략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는데 올 시즌 호펜하임 원정에서 3-3이라는 꽤 좋은 승부를 하기도 했다. 호펜하임의 약점은 수비. 특히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위해서 전방에 6명을 놓는 상황에서는 늘 수비에서의 수적인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도 핵심 미드필더이자 수비인 그릴리치를 통한 지공 상황에서의 효율은 좋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수는 있을 것이다. 호펜하임이 이기는 것을 기대한다. 물론 극단적인 공격 전술에 대한 수비적인 리스크가 심한 팀이라는 점은 사실. 그래도 다름슈타트가 맞불 양상을 만들 때의 수비적인 리스크도 매우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호펜하임이 공격에서는 공을 앞으로 굴리는 능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 대 셀타 비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셀타 비고를 상대로는 강했던 편이었다. 특히 아틀레티코의 피지컬이나 압박 능력이 좋아 셀타 비고를 몰아넣는 양상을 자주 만들었던 편. 다만 홈에서 강하다고 하나 홈에서도 포켓 공간에 대한 우려점이 없지는 않기도 하다. 따라서 셀타 비고가 직전 대결에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아틀레티코가 꽤 대응이 말끔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셀타 비고가 중원을 쓰면서 전진할 줄 알게 된 체제에서는 어느 정도 득점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셀타 비고가 수비에서는 상당히 약한 편인데 특히 밀어붙이는 특성을 가진 팀에게 약점을 꽤 크게 드러내는 모양새. 알라베스를 상대로도 박스를 너무 쉽게 내주는 양상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아틀레티코가 승리를 기록할 것. 일단 아틀레티코가 홈 강세가 있고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셀타 비고를 상대로 이득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성향이 있다. 다만 셀타 비고의 공세에 포켓 공간 문제가 있는 아틀레티코가 조금 당황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오버 2.5를 추천하는 이유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